플랫폼 관련주, 아직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 악재의 터널을 아직은 지나고 있는 거죠. 지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기회가 좀 될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 또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네이버 카카오 꾸준하게 올라갈 때는 아유 저거 사고 싶은데 언제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지금 같은 변화가 탁 들어오게 되면은 못 사죠. 그때 마음 또 싹 잊어버려지죠. 그리고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사도 될까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미스터 마켓이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승전 다 빼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항상 추세 잘 갈 때는 저희가 별 신경 안 쓰다가 악재 나오게 되면 다들 호들갑이죠. 뭐 더 빠질 것 같고 악재가 뭔지 막 이거 찾게 되는데 근데 그때만큼 주가가 악재를 반영해서 싸진다는 논리로 봤었을 때는 이런 때가 항상 길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매도가 늘어나요. 뭐 아직 이제 정부 규제 시작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이즈 많을 때가 항상 타이밍을 잡게 되면은 관리만 잘해 나가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 볼 확률이 더 높다라는데 포인트를 맞춰 보시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이게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나 앞으로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 따져봐야죠. 예, 얼만큼 훼손을 줄 것이냐. 예를 들면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동안 사실 우리가 봐도 문어발에 문어다리는 너무 많았잖아요. 그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카오가 이번 일로 인해서 카카오가 소위 이제 기업이 뚝 부러지고 하던 일 다 못하고 루저가 되고 우리는 카카오를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생활의 편리함을 그러니까,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다지고 갈 수 있는 건데, NC소프트 주주들 계시면 좀 섭섭한데, NC 같은 경우 많이 빠졌는데 구조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야, 옛날에 하시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계속 이 발음도 안 되네. 해오던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죠? 네, 네. 대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또 리니지 말고도 지금 뭐, 검사, 북사, 뭐, 크래프톤, 워낙 많으니까. 많이 들으셨네요. 네. 네, 박사님. 네. 덕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급락인데, 구조 변화가 있는 건가? 왜 빠진 건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40만 원, 카카오 13만 원대 밑에는 일단 슬슬 살자리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지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또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봉합이 되느냐라는 부분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한다,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액션이 나오겠죠. 정부가 어떤 구체적으로 제재를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나오겠죠. 김범수 의장 뭐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갖고 뭐 벌금 매기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끝났네요. 불확실성. 그런 게 끝나는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게 오히려 끝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죠.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정부 차원이고 네. 기업도 이제 사회 여론도 안 좋고 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은 오늘 몇 개 뭐 꽃 그렇죠. 배달하고 철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주가가 반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구안이죠. 네. 우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이건 좀 심했다 생각하는 것들은 알아서 자정 자격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겠다라고 나오는 얘기로 봤었을 때는 일단락에 조금씩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또 그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필 왜 이때 때리냐. 뭐 지금 일단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54개 있던 계열사가 118개까지 큰 거는 다 어느 때 큰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또 대선 분위기가 나왔는데 왜 하필 또 이 후반부에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도 이제 주주로서는 사실 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사실 뭐 주주로서야 우리가 카카오가 너무 과하잖아. 빠질 만큼 그렇죠. 빠졌잖아. 그렇지만 사실 또 인간적으로 국민으로 생각하면 과합니다. 정말 뭐 안 하는 게 없고 사실은 뭐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은 다 문 닫기 생겼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뭐 돈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문어발로 뭐 하는 게 사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죠. 네. 아마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좋은 네, 맞아요. 경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들어가는데 그 어떤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걸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바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네이버 이제 매출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매출 구성의 한 58% 거의 60% 가까이가 커머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쭉 뭐 제가 아는 뭐 콘텐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서 뭐 이번에 금융 관련된 쪽으로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미미합니다. 뭐 한 10%도 안 되는 걸로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는 매출 비중의 절반이 넘게가 콘텐츠입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나마 이 금융 중개와 관련된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또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 이쪽이 일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20-30%대 정도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타격을 받는 측면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은 좀 성장에 대해서 특히 어떤 너무 문화발식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리게 되면 컨텐츠 쪽, 뭐 커머스 쪽 이쪽으로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본업 쪽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확장한다고 해서 뭐 중소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영향들은 제한되겠죠. 그 영향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왔을 때의 변화들, 그러면 컨텐츠를 강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라든가, 커머스는 또 네이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또 여러 가지 협업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이런 가능성들을 체크하면서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집중하면서 나오는 확장성들 계속 체크하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주는 아직은 진행형이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새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첫날 10% 빠질 때 뭐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다 사신 분은 없을 거고요. 그죠? 네. 사고 나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내려온, 근데 어쨌든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네. 15만 원, 16만 원에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분들이 괴로운 건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거 빼고 네. 지금 새로 사시는 분들도 괜찮다니까요. 기회를 보면서 사면 되는데 지금 확 물려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15만 원, 16만 원에서 못 팔고 있는 분들은 전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또 아이디어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15만 원대를 샀는데 지금 대응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네. 그러면 지금 한 주당 25,000원 하락한 가격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현금 좀 투입하셔야 됩니다. 투입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또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잔 파동들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 서너 번 정도 더 단가를 낮춰서 많이 낮추신 다음에 공포의 물타기. 그렇죠. 물타기 안 된다며요. 네? 물타기 하지 말라며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물타기든 불타기든 네. 다 전략입니다. 네. 돈 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는 어느 정도 사태나 기업 내용에 대해서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심각하게 큰 상황 아니다. 뭐 NC소프트라면 손절 쪽을 고려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겠지만은 네.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중 늘렸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4만 원대 정도를 타겟으로 잡으신 다음에 밑에서 사신 거 다 올라올 때 한번 또 줄여주고. 그렇죠. 싸게 산 거는 줄여주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단가는 낮아진 상황 쪽에서 이를 좀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변화가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특별히 카카오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죠? 네. 뭐 네이버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제 지쳤어. 뭐 12만 원까지 빠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2만 원까지 빠질지 11만 원 갈지 뭐 앞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전략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면서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에서 터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종목에서는 그죠. 네. 잘 대응하자고요. 계속 저희도 얘기할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위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러면 계속 다 이렇게 나오겠느냐라고 네. 했을 때 플랫폼 업체인데 그래도 기회의원들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만 보지 말고 그렇죠. 플랫폼 가운데 또 주목할 기업이 있다. 네. 이름하야. 예, 이제 너무 문화발로 못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렇겠네요. 예, 새롭게 또 다른 영역이 생기는 기업들이 그렇죠. 있겠구나. 네, 그런 쪽은 오히려 기회를 갖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확장성을 가져가는 업체가 제 눈에 3개가 보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쿠콘이라는 회사. 쿠콘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죠. 네.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강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API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미리 짜놨습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책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리 밑에 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황 쪽에서
이렇게 짜놔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프랙처는 갖춘 상황들이죠. 거기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파는 대리석으로 아니면 파는 이번에는 빨간색 철판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입맛에 맞게 공급하게 되면 딱 좋은 현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입맛에 맞게 맞출 수 있는 가장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급력도 보게 되면 공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거기다가 금융기관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증권회사부터 민간 기업까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를 또 계속 잘 맞춰 나가는 회사, 또 마이데이터가 나왔을 때 가장 적응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은 실적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빠르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봤을 땐 관심 있게 보면서 눌림목 대응 계속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건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눈길이 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티드 랩도 최근에 관심이 있죠. AI를 통한 뭐 채용. 인력 채용 뭐 이런 거죠. 네. 랩을 원한다. 원티드 랩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구인 구직할 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현상이 그거였었죠. 대규모 공채. 그러면 삼성 그 SAT인가요? 뭐 그거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그래서 면접 그 1차 서류 네. 통과해야 되고 SAT는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이 SAT 아닌가요? Anyway, 뭐 삼성 네,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잘 몰라가지고요. 좀 이제 알려 주실 거예요. 우리 예. 패밀리들이. 네. 네. 제보 빠른 제보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시험 보고 그다음에 통과에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SSAT. 예, SSAT. 네. 많이 들어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 예, 패밀리들이. 역시 네. 살아있는 네이버 이신 그러니까 네이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채용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잡한 절차나 비대면으로 계속 강조가 되는 시점에서 만남을 계속 줄여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헤드헌터 같은 경우 헤드헌터도 기업한테 의뢰를 받으면 또 다 전화 연락해서 뭐 다시 자기가 또 직접 면접 보고 이 중에서 네. 이 사람이 좋으니까 또 연결시키고 하는 구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다 많이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AI로 딱 괜찮은 쪽을 안내를 해주면은 그 중에서 연결이 돼서 이어졌었을 때 수치가 7% 받는답니다. 연봉의 7%. 그러면은 고급 인재일수록 수치를 받는 게 더 크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쪽으로 좀 더 확대되는 기영향을 보일 거고, 게다가 이를 통해서 HR 서비스까지 다 확대하면서 나가겠다라고 예. 하는 회사 내용이나, 한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일본, 대만, 뭐 홍콩 이렇게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매출 성장하는 속도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 생소한 종목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엠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컨하고 원티드 랩은 제가 아는데 엠노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신규주인가요? 네, 신규 상장 중인가요? 네, 신규 쪽인데 요즘 플랫폼으로 신규 상장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SCM이라고 그러죠. 서플라이 체인 아니, 근데 매니지먼트. 2016년에 상장했는데? 그게 오래됐는데? 코넥스에서 이전됐을 겁니다. 코넥스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전 상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위입니다. SCM 공급 1위 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즉 B2B죠. 그러니까 즉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네 보니까. 같이 합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요즘은 클라우드가 이런 플랫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SCM을 공급해서 그걸로 발주받아서 해서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클라우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유지 보수 서비스료를 그대로 다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출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기본 베이스가 오히려 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좋은 구조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매출이 커갈수록 실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관심이 가는데 저희가 이제 B2B다 보니까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관련된 거를 공시나 이를 통해서 수주 잔고로밖에 확인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올라온 성장성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유의 플랫폼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또 눌림목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